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장모 최은순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로써 검찰과 윤석열이 짜고 치는 장모 최 씨의 감형쇼가 진짜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나 싶은데요. 전형적인 봐주기 재판인 거죠. 이런 경우는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을 다투는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검사가 적당하게 형량을 구형하고 항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가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박순배 부장검사의 이러한 결정은 그의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표창장 위조라며 말도 안 되는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의 중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무려 22억 9천만 원을 부당 편취한 범죄자에게 꼴랑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소조차 안 한다는 게 이게 상식이고 공정이며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순배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6월 25일 중간간부 인사로 광주지검으로 인사발령 받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을 지낸 윤석열 측근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맡은 사건만 보더라도 그 편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는 윤상현 한바브로커와 선거공작 사건 수사,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수사 등의 사건을 맡아왔는데요. 이 중 눈여겨봐야 할 사건은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입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는데요. 바로 이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가 바로 박순배 부장검사인 거죠. 이러니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집행유예가 기정사실인 듯 보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된 최 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 정성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항소기한인 9일 밤까지 최 씨에 대한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는데요. 최 씨가 고령인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 면제 각서 등을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 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타낸 혐의인데요. 검찰이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 점과 구형대로 형량을 받은 점을 들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 측 반박 없이 최 씨 측이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 석방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러려고 정의의 검사 코스프레를 한 건가요? 이걸 보고 그대로 넘어가야 합니까? 국민청원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처벌이라면 누구나 국민열세 22억 9천만 원을 부당 편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기가 찰 노릇인 거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청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학은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으로 전문 학술지 및 학술 발표 대회 발표 논문 3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박사학위 논문 이전에 학술지 등의 논문 3편을 발표했는데 현재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애초부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애당초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조차 안 됐다는 건데요. 이는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6일 게시된 2009학년도 전기 논문 심사 청구 공지글에 따르면 박사과정 논문 심사 청구 자격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 발표 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대학원 홈페이지에는 2008년 12월 26일 이후 게시물만 올라와 있어서 그 이전 규정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2009학년도 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으로 학술지 등 논문 3편을 규정한 조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논문이 발표된 시점은 2008년 2월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논문 표절 이전의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그 논문의 내용조차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해 특허까지 받고 상용화된 모바일 웹의 사업 기획 내용을 고스란히 논문에 베껴놨다는 의혹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꼭 영화 리플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듯 살아온 영화 주인공처럼 말이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자신인지 본인도 헷갈릴 텐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무를 꿈꾸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나라 돈을 받아서 특허도 내고 사업계획을 하고 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9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관상, 붕합 보는 앱을 만들었어요. 관상 붕합 보는 앱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앱을 만들었으니 그러니 정부 지원, 정부 돈이 들어갔으니 정부 사업이죠. 그렇죠. 네. 관련 사업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글로 만들어서 그게 박사 논문. 그게 박사 논문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논문이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라 애초에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9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앱을 개발하고 그 앱을 내용,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만들었고 네. 그래서 박사 논문 2008년이고 지원받는 것은 2006년 7년쯤 되는데 사실은 2004년도에 이 관상 보는 앱에 대한 특허가 홍한무개 씨라고 하는 분이 다른 분이 특허를 다른 분이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 저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 놓은 특허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앱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들었고 또 이 박사 논문의 또 주요한 내용이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복사해서 붙이는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을 정부의 공공기관을 철저히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